사실 24년도 기아가 정말 뭐 그 해를 씹어 먹었어요. 네. 어떻게든 분명히 구멍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해서 이겨나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또 기아도 한국 시리즈 우승을 가져왔습니다. 25 시즌으로 넘어왔을 때 이군 코치에서 다시 수석 코치로 불러들였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그게 결정난 게 24년 시즌 거의 9월 초? 네,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갈 때쯤 감독님이 내년에는 다시 올라와라. 꽤나 빨랐네요. 네, 빨랐습니다. 네. 올라와라 하시면서 너 없으니까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안 되겠다. 네. 뭐 하여튼 뭐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 결정이 났고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수석으로 넘어올 때는 뭐 다른 거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23년이나 24년이나 25년이 다른 건 없었어요. 24 시즌도 사실은 시작을 같이 했다가 중간에 제가 옮긴 거라서 그리고 한 달이 건너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팀을 바라봤고 이제 실패에 대해서 이유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25 시즌은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죠. 네. 사실 유 선생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뭐 전문가분들, 기자분들, 뭐 모든 분들이 25 시즌 시작하기 전에 우승 후보 1순위도 아니에요. 0순위가 기아였습니다. 네. 전력이 우승 전력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대로에서 빠지는 마이너스보다도 플러스가 더 많았던 팀이었기 때문에 일단 1강은 기아고 나머지 2위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수석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캠프를 가면 네. 이제 취재를 오시는 방송사 분들이 있고 또 해설자 분들이 있을 때 말도 못 꺼내게 하셨죠. 1등은 기아 절대 1강.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기아가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팀에 있으면 목표는 우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아가 아무리 강하던 어떤 팀들이 워낙 강하더라도 우승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기아가 절대 1강이라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동의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좋은 준비를 해서 하신 때 좋은 결과를 낼까 이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넘을 산까지는 아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셨다 이거죠. 좀 뭐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기아가 24 시즌에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아가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뭔가요? 일단 기아가 24 시즌에 우승을 하는 그 분위기가 어쨌든 이범호 감독이 처음 부임을 하셨던 시즌이었어서 모든 선수들이 하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그래서 선수단 전체가 그라운드에서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보여줘야만 했던 그런 시즌이었어서 그게 기아랑 승부를 할 때도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났거든요. 김선빈 선수라든가 고참들이 앞에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도 24 시즌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동기를 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부분은 아마 이범호 감독님이 이제 경험상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결국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기아가 혹시 실패를 한다면 그 부분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다시 수석 코치로 오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했을 때 요 부분을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것들이었나요? 그런 것들이? 일단 그 감독과 선수단 사이의 소통. 저도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좀 많이 말을 안 하는 편이다 보니까 많이 듣기는 하는데 특히 24 시즌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감독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중간에서 누군가가 해석하고 전달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 소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가을 캠프 때 내년도 시즌, 그러니까 25 시즌에 대한 준비, 그게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좀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25 시즌 들어가기 전에 캠프에서 LG가 되게 분위기가 좋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예년보다 훨씬 지금 준비 상태가 좋다.
이번 시즌 들어오기 네. 전에. 네. 저도 그 얘기에 들어갔고 뭐가 준비가 좋았는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네. 평가만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러니까 24 시즌을 실패를 하고 뭐 3위를 했으니까 감독님이 이제 가을 캠프를 굉장히 좀 엄하게 좀 힘들게 만들어서 해서 진행을 시키셨는데 결국 제가 25 시즌 캠프에 딱 들어가서 첫 마디가 이제 끝날 때쯤 감독님하고 주고받은 대화 중에 저희가 가을 캠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25 시즌 캠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24 시즌에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23 시즌이 끝났어요. 그리고 LG는 20%가 전체의 20%가 80%의 역할을 하는 팀인데 그 20% 선수들이 우승 후유증을 분명히 겪을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24 시즌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사실 캠프 때. 근데 그 부분을 24년 가을 캠프 때 뭐 송찬희, 이주원, 최원영 저희들이 이제 중요할 때 그러니까 주요 선수들이 힘들어할 때 들어갔던 선수들이거든요. 시즌 초 중반에. 그때 그 선수들이 가을 캠프 그리고 12월 1월에 준비가 돼서 캠프에 들어와서 팀이 활기가 생기고 활성화가 되면서 자 이게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가을 캠프의 성공이 봄 캠프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가 시즌 들어가기 전에 기아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올 시즌은 혼전이 될 것 같은데 이 혼전이 됐을 때 백업 선수들의 어떤 층이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실 그 25 시즌을 통으로 들어서 들여다본다면은 혼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시즌 초반에는 저 팀을 어떻게 이겨 싶을 정도로 LG가 결점이 안 보였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공략하는 방법이 어디를 공략을 해야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좀 이제 빈 구멍이 보여야 할 텐데 구멍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도 그 7연승하고 네. 19승 2패인가 정도를 저희가 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 안에 있으면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야구를 잘하지? 네. 그러니까 SK 왕조 시절도 제가 겪었었는데 그때 버금가는 그만한 경기력들을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었고 컨디션들도 좋았고 근데 사실상 좀 냉정하게 팀을 바라보면 떨어지겠다. 예, 언제쯤 예, 그랬어요? 한 그러니까 5월, 뭐 일단 6월? 투수들이 불펜 투수 특히 뒤에 불펜 7, 8, 9를 맡고 있던 선수들 그 플랜 자체가 사실 어그러진 상태에서 시즌을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마무리를 이제 우리 장현식 선수로 정해놓고 들어가려 했는데 또 부상 때문에 그렇죠. 늦어지고 네. 그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조금 어그러지면서 출발했던 부분을 선발들이 잘해주고 야수들이 잘해주고 이걸로 메워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언젠가 한계를 맞겠다였고 반면에 이제 한화가 치고 올라오는 힘, 네. 폰세, 와이스, 선발 피자 5명에 그때 뭐 3점 치면 이긴다, 네, 3점 내면 이긴다, 고돌이 야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야구로서 이기는 게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게 단기전은 모르겠으나 레이스로 가면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상 초반에 개막 스포트로 벌어놓은 게 어쨌든 첫 번째 저희들한테는 승기를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됐죠. 까먹었어도 어느 정도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 약간 좀 미리 준비하시네요, 되게. 예, 그런 게 많죠. 확실히 그때 아마 단장님 똑같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시즌 중간에 아마 LG는 체력 안배 모드로 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체력 관리 모드. 예, 그러니까 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좀 한텀 쉬어가고 한숨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그 부분은 영기혁 감독님의 장점이죠. 선수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사실 유성규 단장님하고 같이 이제 SK도 하고 SSG를 했을 때는 이제 체력 부분은
뭐 김성훈 감독님도 계셨기 때문에 하면서 키워야 되는 부분이고 또 선수들이 혹사를 당하는 한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체력 부분은 체력, 레이스, 뭐 페이스 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밑에 있었는데 순위가. 네. 근데 이번에 제가 25 시즌을 하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야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또 배웠던 시즌인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추락에 대해서 좀 그쵸. 네. 대비를 했었고 그리고 나만 추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팀들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화가 무섭게 치고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상 그 야구는 투수 노름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페널티 레이스는 선발 피차가 거의 뭐 70%는 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게임을 하면 5명의 피차가 정상적으로 돌잖아요. 하나는. 그럼 6게임 전체가 다 이길 수 있는 게임 안에 들어가는 거가 되거든요. 네. 전부 이길 수 있는 게임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서 타선이 터지는 3점 이상 내면 뭐 6연승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막 연승하면 6연승, 7연승, 뭐 10연승도 네. 하고 이게 선발 투수의 힘이 그만큼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펜들이 또 특별하지 않게 보통의 운영으로서도 게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각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가 끝까지 유지가 됐다면 뭐 LG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후반기 시작한 시점에 1위가 한화 그리고 2위 LG인 상황에서 5.5게임 차였어요. 5게임 네. 반 차. 사실 뭐 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격차는 아니지만 쫓아가기 쉽지 않은 격차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려웠었고 근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승이라는 부분 어떤 그 특정한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팀이 경직되고 그 피로도가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비는 하나가 한 번쯤은 겪어야 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리막길을 한 번은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2위 팀이 치고 올라오는 스피드에 따라서 그것도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로도나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하나가 7, 8월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LG가 너무 잘했죠. 네. 당시 좀 복귀해 보면은 단장님이 그때 바라보기에 LG와 한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근데 사실 LG가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하나가 못했다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페이스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LG가 올 시즌은 3, 4월 그다음에 후반기 네. 이때는 완전 극강 모드. 네.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어떤 팀이나 뭘 말할 때 막 오각형, 육각형 말하잖아요. 네. 근데 LG가 뭐 어디 가나 뾰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틈이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이기기 참 어렵고 그렇죠. 이겨먹기 참 어렵고. 예. 그게 아마 연경혁 감독님이 3년째 자신의 야구를 거의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네. 하셨던 부분이 아닌가. 일단 선수단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스텝이 백업을 하고 감독은 그 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들을 갖게 됐던 부분. 네.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는 순간까지 특히 떡아웃에서 모든 팀들이 마찬가지지만 LG의 떡아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 확실하거든요. 지고 있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한 게임을 져도 그 다음 게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제가 정반대로 이거 잘 알거든요. 제가 이제 롯데 팬인데 이기고 있어도 이긴 게 아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경기를 바라보게 우리가 이기고 있지만 이건 이긴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끝까지 바라보게 되거든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많이 얘기해. 괜찮습니다. 네. 벨라스케즈. 네. 데려가셨어야죠, 벨라스케즈를. 그때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외국인 선수들 결정할 때 네. 영상 정도를 이제 코치들이 보고는 하는데 2명 정도였는데 그게 한 명이 그러니까요. 선수였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토러스트가 뭐 괜찮아 보였었어요. 그 이제 후반기로 치달을수록 사실 아까 그 지점에서 좀 저는 그냥 제 뭐 모르는 식견으로 보자면은
LG 같은 경우에는 체력 관리 모드에 들어가서 후반기에 좀 더 끈덕지게 할 수 있었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굳히기 때문에 약간 몰아붙이는 느낌이었어요. 더 쏟아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방전되는 선수들이 하나둘씩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워낙 또 하나가 치고 올라왔던 기세가 무서웠기 때문에 뭐 두 팀은 사실 피를 말리는 대결을 끝까지 했겠지만 야구 팬들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네. 저희가 하나를 쫓아갈 때는 하나가 그렇게 경직되고 피로도가 배가 되고 반대로 우리가 역전을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반대가 되거든요. 아무리 경험을 했어도 시즌 막바지에 가면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야구 팬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피말리죠. 네, 피말리죠. 네. 예. 이제 하루하루 바라봐야 되고 하루하루죠. 예, 그때는 하루하루였죠. 예. 근데 결국에는 극적으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그 한국 시리즈 직행을 하느냐 직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들의 수정이 가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 사실 그 한국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마지막 이제 타이브레이크를 가느냐 마느냐 이 네. 시기에 뭐 SSG의 그 이유래 선수의 홈런으로 네. 제가 우승이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마음적으로는 뭐 이건 뭐 처음 말씀드리지만 이유래 선수의 홈런이 펜스를 그냥 넘어갔다면 좀 부담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펜스를 맞고 넘어갔잖아요. 네. 이건 하늘의 뜻이다. 네.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문현빈 선수가 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맞고 넘어갔고 그럼 이제 하나의 분위기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뭐 플레이오프를 이제 지켜보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쏠리는구나 기운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있나 봐요. 딱 그 되는 해는 우리 막 그 그게, 우주의 네. 기운이 모인다고. 네. 그게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저한테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홈런의 모양이 굉장히 좀 컸어요. 그 모양이? 곱게 씹어와도 그냥 넘어갔다면 그냥 그것도 되게 큰 기적인데 펜스를 맞고 넘어갔어. 이게 일어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담담하게 시리즈를 의외네요 이거는.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주목한다는 게. 뭐 저만일 수도 있고. 네. 만약에 그 타이브레이크가 열려서 1위 결정전이 펼쳐졌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예. 감독님은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지막 그 NC한테 게임을 지고 타이브레이크를 들어가야겠다는 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가 지는 거를 배제하고 했을 때 분위기는 감독님은 되게 자신이 없어 하시긴 했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선수들의 그 선수단의 기세 네. 이걸 굉장히 좀 중요시 하시는 분이라 꺾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숫자도 보니까 뭐 잠실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세잖아.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